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모 씨는 평소 정기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걸까요? 사실 김모 씨의 뇌혈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으로는 뇌혈관의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50대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이미 뇌혈관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뇌혈관 상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뇌혈관 건강에 대한 상식들 중 상당 부분이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니까 뇌혈관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뇌혈관 질환의 90% 이상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자신의 뇌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금연금주도 하는데 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때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운동과 금연금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혈관 건강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영양 공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혈관벽에 쌓이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들, 혈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혈전들, 그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염증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들과 달리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막힌 혈관을 뚫고 손상된 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입증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뇌혈관이 망가지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대처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혈관이 망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활성산소의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뇌혈관 손상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왜 특정 음식들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관 내막 손상입니다. 활성산소가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내막을 공격하면 이곳에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마치 파이프 내부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처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혈관 내막은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혈관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염증 반응과 플라크 형성입니다. 혈관 내막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려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몰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지방 성분들이 상처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질들이 점점 쌓여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플라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혈관 협착과 폐색입니다. 플라크가 계속 자라면서 혈관의 직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죠. 더 무서운 것은 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순간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왜 하필 뇌혈관이 이렇게 취약할까요? 그 이유는 뇌의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선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뇌혈관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이는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는 요인입니다. 뇌혈관의 또 다른 특징은 측부 순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다른 장기는 주요 혈관이 막혀도 우회로 역할을 하는 측부 혈관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혈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이런 우회로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주요 혈관이 막히면 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손상된 뇌 부위의 기능을 다른 건강한 뇌 부위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을 통해 새로운 뇌혈관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혈관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성분들이 우리의 뇌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혈관을 재생시켜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한 뇌혈관, 건강의 핵심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힌 뇌혈관을 뚫고 손상된 혈관벽을 재생시키며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포도와 베리류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포도와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진한 색깔의 베리류들이 우리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포도와 베리류의 핵심 성분은 바로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두 성분이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보호하고 치유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스베라트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이 뇌혈관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째,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중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보다 20배, 비타민 E보다 5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둘째,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손상된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의 생산을 증가시켜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와 베리류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의 경우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의 90% 이상이 포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포도가 청포도보다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2-3배 높습니다. 하루에 적포도 15-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레스베라트롤 기준으로 약 5-10mg에 해당하는 양으로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최적 용량입니다. 포도를 씻을 때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10분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농약 잔여물은 제거하면서도 껍질의 소중한 영양소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도 있지만 베이킹소다가 더 효과적입니다. 베리류의 경우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베리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되기도 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50-80g,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랙베리나 크랜베리의 경우는 조금 더 적게 30-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리류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주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도 개선시켜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넣어 드시면 완벽한 뇌건강 식단이 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베리류를 드시거나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오디입니다.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오디를 정신을 안정시키고 오장을 보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디의 진짜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디가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디의 핵심은 바로 엄청난 양의 안토시아닌입니다. 앞서 베리류에서 안토시아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양은 블루베리보다 무려 5배나 많습니다. 그것도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안토시아닌입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이 뇌혈관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혈관 청소 작용입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들을 제거합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파이프를 청소하는 것처럼 혈관 내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혈전 방지 작용입니다.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동시에 이미 생긴 작은 혈전들을 녹여서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뇌세포 직접 보호 작용입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혈액 내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조직 내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세포 주변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막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또한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서 뇌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오디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오디는 생과일보다 냉동 오디나 오디 분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디는 수확 시기가 짧아서 생과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냉동 오디는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서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신선한 오디 기준으로 20-30G 정도입니다. 냉동 오디의 경우도 비슷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오디 분말의 경우는 5-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안토시아닌 기준으로 약 50-100mg에 해당하는 양으로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용량입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냉동 오디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살짝 얼어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디 분말의 경우는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디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디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뇌혈관 보호 효과를 가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화합물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이 뇌혈관에서 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뇌혈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동맥 경화의 시작점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효소인 COX-E와 LOX의 활성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플라크 형성이 억제되고 기존의 플라크도 안정화됩니다. 둘째, 혈관 탄성도를 높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을 혈관 경화라고 하는데 라이코펜은 혈관벽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젊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연한 혈관은 혈압 변화에 잘 적응하고 혈관이 터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라이코펜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뇌혈류량이 15-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끈끈한 혈액은 뇌혈관 같은 미세한 혈관을 막을 위험이 높습니다. 라이코펜은 적혈구막을 안정화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을 묽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라이코펜도 안토시아닌처럼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뇌 안으로 들어간 라이코펜은 뇌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서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라이코펜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숙된 빨간 토마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붉게 익을수록 더 많이 생성됩니다. 덜 익은 초록색이나 주황색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진짜 빨갛게 익은 것을 고르세요. 둘째, 가열해서 드세요. 라이코펜은 열에 안정적이고 오히려 가열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주스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습니다. 토마토를 10분간 가열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한 토마토 요리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스튜, 토마토 올리브 오일 볶음 등이 좋은 예입니다. 토마토 주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중에서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200-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 또는 방울토마토 10-15개 정도입니다. 이는 라이코펜 기준으로 약 10-20mg에 해당하는 양으로 연구에서 뇌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된 용량입니다. 섭취 시간은 식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에 토마토 달걀볶음을 드시거나 점심에 토마토 파스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힌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라이코펜 생성이 멈춰버립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혈관을 살리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와 베리류의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오디의 고농축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 3가지 성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혈관을 치유하며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3가지 음식을 활용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끼 식사에 맞춰서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섭취를 위한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는 구입 후 바로 씻지 말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서 드세요. 미리 씻어두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되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통풍이 되도록 하세요. 베리류는 냉동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 베리를 구입하면 바로 세척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 베리는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오디는 냉동 제품을 구입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오디 분말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1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완전히 익힌 후 냉장 보관하세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되 한 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주의사항과 상호작용. 이 3가지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포도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오디와 베리류 위주로 드세요. 혈당 측정을 자주 해서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을 고려해서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만 드세요. 특히 토마토와 오디의 칼륨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음식들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오디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 권장량의 50%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 반대로 뇌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과도한 나트륨, 인공 첨가물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과자류는 최대한 피하세요. 흡연 담배는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타르는 혈관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금연은 뇌혈관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과음 적당한 음주는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독입니다. 특히 폭음은 뇌출혈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늦은 밤 활동밤 12시 이후의 활동은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가능한 한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 하루 커피 3잔 이상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실제 회복 사례와 희망의 메시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회복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3가지 과일, 4가지 습관, 하나의 믿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가지 과일. 포도와 베리류의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오디의 고농축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 3가지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혈관을 치유하며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4가지 습관. 아침 물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며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이 4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뇌혈관이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미 뇌혈관 질환을 경험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